공포영화가 왜 그렇게 자주 숲에서 벌어지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숲은 그 자체로 무섭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공간이거든요. 고요하고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데다가 이상할 만큼 적막할 정도로 조용할 때가 많죠. 그래서 숲은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무엇인가를 숨기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하이킹을 하거나 캠핑을 하거나 그냥 자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평화롭고 여유로운 여행처럼 시작되지만 순식간에 악몽 같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숲속에서 벌어진 가장 소름 끼치는 20가지 실제 사건과 목격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위. 데니스 마틴 실종 사건. 이번에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숲속에서 사라졌는데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일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69년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6살 소년 데니스 마틴은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그레이트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주말은 아버지의 날, 즉 파더스데이 주말이었죠. 이 가족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함께 캠핑을 가는 전통이 있었고 이번에도 다른 가족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숨바꼭질처럼 장난을 치며 숲속 덤불 뒤에 숨어 있다가 가족을 놀라게 해주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5분 정도 아이의 모습이 안 보이자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대답이 없자마자 바로 주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숲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데니스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원관리소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국립공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색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백 명이 아니라 무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어 며칠 동안 숲속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데니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유력한 단서는 날씨였습니다. 데니스가 사라진 다음 날 그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로 인해 발자국이나 흔적 같은 모든 단서들이 다 씻겨 내려가 버린 겁니다. 또한 근처 계곡과 개울이 범람하면서 혹시 아이가 물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수색 도중 발견된 발자국 하나가 아이의 신발 크기와 비슷했지만 명확한 증거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곰이 아이를 공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생동물에 의해 시신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들 중 어느 것도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수색을 벌이다 보니 서로의 발자국이 얽혀버렸고 오히려 중요한 단서를 놓쳤던 겁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데니스 마틴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내에서 국립공원 실종 미스터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오늘날까지도 여러 다큐멘터리와 책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19위. 브라운 마운틴의 빛.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더 전에 벌어졌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건, 바로 브라운 마운틴의 빛입니다. 이상한 빛이 등장했던 곳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브라운 마운틴 근처였어요. 이 시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렵 줄 베른이라는 작가가 마스터 오브 더 스톰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괴짜 과학자가 특별한 비행선을 만들어 노스캐롤라이나에 세웠다는 이야기였죠. 소설이 나온 직후 1900년대를 앞둔 시기부터 브라운 마운틴 주변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붉은 빛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수수께끼 같은 빛이라 부르며 기록했고 매일 밤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서 하늘 가까운 곳에 붉은색 빛이 떠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눈으로 본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고 결국 지역 대표에게 찾아가 이 현상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현상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빛들은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전기불빛이었어요. 당시 이 지역에 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산 근처를 달리던 기차의 객차에도 전기등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산 위에서 붉은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왜 빛이라고 착각했을까 싶지만 그 당시엔 전기가 아주 흔한 게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등 자체가 생소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산속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면 충분히 무서울 만했겠죠.
그리고 요즘 같으면 하늘에 빛이 나타난다고 하면 외계인이나 UFO부터 떠올리겠지만 그때는 그게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겁니다. 18위. 검은 눈의 소녀 전설. 다음 이야기는 영국 스태포드셔 지역에 있는 캐닉 체이스라는 숲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캠핑이나 하이킹을 즐기러 오는 장소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검은 눈의 소녀가 나타난다는 괴담으로도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검은 눈의 소녀가 숲속을 돌아다니며 숲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 목격담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누구도 그 정체를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몇몇 사람들이 드론을 가져와 이 지역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숲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다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 그 소녀가 진짜 유령일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영상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드론은 소녀를 발견하고도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만 계속 촬영합니다. 심지어 드론은 한 곳에 멈춰서 그 소녀를 더 잘 보기 위해 일부러 제자리 비행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연히 찍힌 게 아니라 미리 계획된 촬영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 정말 정체를 알고 싶었다면 드론을 가까이 보내거나 다른 각도에서 찍어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즉, 영상만 봐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영상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귀신을 찍었다기보다 귀신처럼 보이게 찍었다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 영상도 진짜 귀신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연출된 영상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7위. 남자와 퓨마의 사투. 이전 이야기에서는 누군가가 야생동물에게 공격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실제로 공격을 당했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이 상상도 못할 행동을 해야 했던 사례입니다. 주인공은 트래비스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콜로라도주의 한 산악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산책로였고 그저 평화로운 하루처럼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마리의 퓨마가 나타나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트래비스는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두 팔을 들어 올리고 큰 소리를 내며 퓨마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곰을 만났을 때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퓨마는 달랐습니다.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몸을 낮추더니 바로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퓨마는 트래비스의 머리와 얼굴을 물려고 공격해왔고 그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막으면서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목과 팔에 큰 상처를 입었고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래비스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퓨마를 떼어내려 했지만 퓨마는 턱 힘으로 그의 팔을 꽉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서로 뒤엉킨 채 가까운 언덕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 그대로 생존을 건 레슬링 싸움이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주먹으로 치고 돌을 집어 퓨마의 얼굴을 내리치기도 했지만 퓨마는 전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힘이 빠져가던 순간 그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합니다. 퓨마의 몸을 팔과 다리로 눌러 고정시키고 한쪽 발을 퓨마의 목에 강하게 밀어넣어 목을 눌러 질식시키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는 온몸에 힘을 다해 눌렀고 퓨마는 결국 숨이 막혀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퓨마의 턱이 풀렸고 공격은 끝났습니다.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됐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그 순간 침착하지 못했거나 잠시라도 망설였더라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6위. 창밖의 사자와 마주치다. 이번 이야기는 무섭다 기보단 약간은 황당하고 웃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야생동물 보호구역 안에서 살던 자연 안내원입니다. 그는 집을 보호구역 안에 두고 살고 있었는데 집 구조 중 하나가 야외로 열린 작은 주방 창문이었습니다. 일종의 뚫려있는 창인데 유리창이 아니라 그물망 하나만 설치된 형태였죠. 어느 날 아침 그는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마시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창문 쪽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창문 앞에 사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조용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창 너머로 그를 노려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물망 하나만 사이에 두고 바로 눈앞까지 와 있었고, 그물망은 그 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찍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즉, 사자와 남자 사이에는 달걀 껍데기보다 얇은 안전만 남아 있었던 상태였죠. 그럼 사자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이 집이 있던 보호구역에는 몇 마리의 암사자들이 근처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사자는 그 무리의 수컷, 즉 영역을 지키는 숫사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고 경고하러 온 셈이죠. 가이드는 겁을 내면서도 당황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가볍게 농담을 하며 상황을 넘기는 척했지만, 사실 조금만 잘못했어도 창문을 뚫고 사자가 돌진했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자는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돌아갔고, 남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커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15위. 러시아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 누구나 캠핑이나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건처럼 기이하고 설명되지 않는 비극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59년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무려 9명의 경험 많은 등반가들이 이 지역을 지나던 중 갑자기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니었고 지역 폴리테크닉 대학의 산악탐험 동아리 출신이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훈련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등반대는 산중턱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무언가가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그들은 텐트를 안에서부터 칼로 찢고 맨발이나 얇은 옷차림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였는데도 그들은 외투나 신발조차 챙기지 못한 채 텐트에서 탈출했습니다. 며칠 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텐트는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텐트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하나둘씩 발견됐습니다. 6명은 저체온증으로 숨졌고 나머지 3명은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심각한 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두개골이 깨져 있었지만 외부의 상처는 없었습니다. 마치 강한 충격이 몸 안쪽에서만 가해진 것 같았죠. 게다가 어떤 시신에서는 혀가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가설이 나왔습니다. 살인 공격, 군사실험 실패, 음파 무기, 심지어 외계인까지. 하지만 공식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2019년에 러시아 정부가 재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눈사태가 텐트를 덮치면서 당황한 이들이 텐트를 찢고 탈출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텐트를 정교하게 짓던 전문가들이 눈사태 위험 지역에 텐트를 쳤는가? 외상 정도가 일반적인 눈사태와는 너무 다르지 않은가? 그리고 왜 혀나 눈 같은 신체 조직이 사라졌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눈사태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실종 사망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위. 미국 그레셔 국립공원의 그리즐리곰 추격 사건. 이제 또 다른 야생동물과의 아슬아슬한 조우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그리즐리곰에 쫓기게 된 실제 사건인데 그 상황은 거의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의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몬태나주의 그레셔 국립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숲속을 걷던 건 혼자도 아니고 무려 15명 정도 되는 그룹이었습니다. 공원에 들어가기 전 이들은 직원으로부터 곰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히 행동해야 한다는 안전교육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숲속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며 걸었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놀란 그리즐리 곰 한 마리가 갑자기 나무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상황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곰에게서 도망치는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즐리 곰은 시속 50km 이상 달릴 수 있고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도망치기 시작하면 곰은 그것을 먹잇감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곰이 사람들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했고 그룹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누군가가 침착하게 곰 스프레이를 꺼내 뿌렸고 그제서야 곰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게다가 마침 근처에 사냥무리가 있었고
곰은 사람보다 사냥 쪽에 더 관심을 보이며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건 정말 운이 좋았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절대 곰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대신 몸을 크게 보이고 소리를 내며 위협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곰 스프레이를 꼭 챙기세요. 이 사건은 다행히 부상자 없이 끝났지만 자칫하면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추모 영상이 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13위. 사파리 버스에 돌진한 코끼리. 이번 이야기는 겉보기엔 다큐멘터리 같지만 실제로는 한순간만 잘못됐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아프리카의 한 사파리 투어 지역입니다.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야생동물을 구경하던 중 멀리서 덩치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와, 가까이서 코끼리를 보게 되다니라며 신기해했죠. 하지만 코끼리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몸을 낮추고 귀를 뒤로 젖히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코끼리가 버스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버스 바로 앞까지 달려온 코끼리는 굵고 힘센 코를 버스 앞부분에 밀어넣으며 마치 버스를 들어올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버스가 실제로 들릴락 말락 앞바퀴가 살짝 뜰 정도였죠. 코끼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버스를 밀고 흔들고 들어올리려고 시도했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간 오히려 코끼리를 더 자극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죠. 다행히도 버스 운전사와 가이드가 끝까지 침착하게 버티면서 버스는 결국 넘어가지 않았고 코끼리는 어느 순간 흥미를 잃은 듯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야생동물은 사파리 투어에 나온 관광객들을 위해 길들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코끼리처럼 몸집이 큰 동물은 온순해 보여도 기분이 상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기만 해도 충분히 멋진 동물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다가가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2위. 빅풋. 과연 진짜일까? 숲속에서 벌어진 기괴한 만남을 이야기할 때 빅풋이 빠질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는 전설의 생명체입니다. 이번 이야기 속 영상에서는 누군가 숲에서 이상한 구조물, 마치 누군가가 머물렀던 은신처 같은 곳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봤는데 며칠 후 그 카메라에 큰 털북숭이 생명체, 즉 빅풋으로 보이는 존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영상 속 빅풋은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모습을 드러냈지만 카메라에 딱 붙어 찍히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멀찍이서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고 얼굴이나 몸의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없었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완벽하게 보일 듯 말 듯이라서 오히려 더 수상한데? 카메라가 있는데도 가까이 안 온 이유가 뭘까? 결국 누군가가 빅풋처럼 보이게 연출한 영상일 뿐이다. 즉, 이 영상은 진짜 증거라기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조작 영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빅풋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캐나다 여러 숲에서 탐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확실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위. 숲속에서 $2,500 보물을 찾아낸 여자. 이번 이야기는 무섭다기보다는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숲속에 숨겨진 진짜 보물을 찾아낸 여성의 사연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2023년에 한 여성이 숲으로 들어가 숨겨진 보물을 찾겠다며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보물은 지역 사업가들이 재미삼아 숨겨놓은 것이었고 상금은 $2,500,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보물을 숨어놨다는 공식 발표도 있었고 퍼즐 같은 힌트도 몇 개 주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숲으로 들어가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무려 50일 넘게 혼자 숲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았고 비가 오고 추운 날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뭔가 느낌이 들어 다시 단서를 하나하나 짚어보기 시작했고 결국 진짜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묻혀있던 통을 열었을 때 안에는 현금 $2,500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물을 숨겼던 사업가들도 아직 살아있었고 그녀가 보물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섭지는 않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숲속의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왜 이런 일이 나한텐 안 일어나는가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위. 어둠 속에서 빛난 두 개의 눈. 영화나 공포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죠. 숲속이 깜깜한 밤, 누군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둠 사이로 반짝이는 눈 두 개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그런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성이 캠핑을 즐기기 위해 혼자 숲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밤중에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녀는 침낭 안에 누워 있었고 손전등을 켤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숲속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빛나는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눈은 작은 동물이 아니라 야생 퓨마의 눈이었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묵직한 숨소리도 들려왔고 그녀는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침낭 안에서 손을 더듬어 칼 하나를 천천히 꺼냈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짜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 꺼져 하고 최대한 크게 외쳤고 칼을 들고 몸을 세워 위협 자세를 취했습니다. 퓨마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더니 놀랐는지 결국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이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웠던 건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숲속에서 마주치는 공포는 갑작스러운 비명보다 말없는 침묵과 눈빛에서 시작될 때가 더 많습니다. 9위. 늑대개 vs 멧돼지. 숲속에서 벌어진 진짜 추격전. 이번 이야기는 앞선 사건들처럼 무섭다기보다는 자연의 야생성이 그대로 드러난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늑대개, 즉 늑대와 개의 혼혈로 태어난 실제 견종입니다. 한 늑대개가 주인과 함께 숲속 산책을 하고 있었고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덤불 사이에서 멧돼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잠시 멈춰섰지만 곧 늑대개의 사냥 본능이 깨어났고 멧돼지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특히 성체 수컷 멧돼지는 송곳니가 매우 날카롭고 공격성이 강합니다. 잠시 후 한 마리의 큰 멧돼지가 나타나 늑대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무리에 손대지 말아라고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건 진짜 추격전이었습니다. 늑대개가 멧돼지를 쫓고 다시 멧돼지가 늑대개를 쫓으며 서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뛰고 돌고 방향을 바꾸며 영역 싸움처럼 보이는 장면이 이어졌죠.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지 않았고 멧돼지들은 결국 숲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늑대개도 다시 주인 곁으로 돌아왔죠.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됐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자연끼리의 장난 같은 대치 상황이다. 둘 다 진심으로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의 힘을 시험하고 경고하는 행동이었다. 결론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장면으로 남은 사건입니다. 8위. 흑곰과 마주친 여성, 올바른 대응의 모범 사례. 앞에서는 사람들이 곰을 만나고도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 즉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행동해야 목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좋은 예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한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산책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곰이야, 곰이 근처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우왕좌왕했지만 이 여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숲길 한가운데에서 진짜 흑곰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뛰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미국 공원관리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천천히 멈춰서서 상황을 관찰한다. 곰을 자극하지 않도록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등을 보이고 도망치지 않고 옆으로 천천히 비켜준다.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곰 스프레이를 손에 쥔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곰은 그녀 옆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위협도 하지 않았고 공격하지도 않았죠. 곰이 사라지자 그녀는 조용히 숨을 돌리고 다시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곰을 만나면 도망치는 게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참을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7위. 코끼리 vs 코뿔소. 거대 생명체들의 힘 대결. 아마 예상 못하셨을 겁니다. 이번엔 코끼리와 코뿔소가 정면으로 맞붙은 실제 영상입니다. 둘 다 몸무게가 몇 톤에 이르는 초대형 동물인데 이런 장면이 실제로 카메라에 잡힌 건 매우 드문 일이죠. 사건은 아프리카 사파리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코끼리 한 마리와 코뿔소 한 마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함부로 먼저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코끼리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가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고 코뿔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서서 응시했습니다. 잠시 긴장이 감돌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코뿔소를 향해 밀치듯 돌진했습니다. 코뿔소는 맞받아치듯 머리를 낮추고 뿔로 대응했고 두 거대한 동물은 서로 몸을 밀며 힘을 겨뤘습니다. 하지만 곧 코끼리가 앞다리와 몸 전체의 힘으로 코뿔소를 밀어붙이더니 코뿔소가 결국 땅에 넘어졌습니다. 코뿔소는 몸을 비틀며 겨우 일어나 도망쳤고 코끼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코끼리는 덩치뿐 아니라 지능과 전략적인 움직임까지 갖춘 동물이다. 코뿔소는 시야가 좁고 다혈질이라 먼저 달려들 수 있지만 코끼리의 완력 앞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평화롭게 풀뜯는 초식동물이라고 해서 절대 얕보면 안 됩니다. 특히 코끼리는 필요할 땐 트럭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6위. 분노한 기린, 사파리 차량을 추격하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동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린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린을 느긋하고 온순한 동물로 생각하지만 이 영상은 그 이미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은 케냐의 한 사파리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파리 차량을 타고 초원 위를 달리며 야생동물을 구경하고 있었죠. 바람도 선선하고 분위기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쪽을 보고 외칩니다. 기린이 따라와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 기린이 사파리 차량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보통 기린은 느린 동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속 50km 가까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빠릅니다. 기린은 긴 다리로 엄청난 속도로 차량을 따라잡더니 곧 바로 뒤까지 다가왔습니다. 관광객들이 탄 차량은 속도를 더 내려고 했지만 기린은 오히려 방향을 틀어 차량의 정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 앞을 막아서서 길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립니다. 운전자는 차를 멈추고 관광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의 발차기만으로도 차량이 크게 파손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린의 다리 힘은 성인 남성의 뼈를 한 번에 부러뜨릴 정도로 강력하니까요. 결국 차량은 천천히 후진하며 기린과 거리를 벌렸고 기린은 어느 순간 흥미를 잃은 듯 풀을 뜯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린은 온순해 보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사자조차 발길질 한 번으로 죽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야생동물 앞에서는 귀엽다, 순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합니다. 5위. 사이클링 중 나타난 호랑이, 상상도 못한 순간. 이번 이야기는 인도에서 벌어졌습니다. 인도는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야생 호랑이의 서식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하죠. 인도에선 길에서 만나는 게 자동차가 아닐 수도 있다. 호랑이일 수도 있다. 어느 날 몇 명의 남성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숲 근처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햇살도 좋고 한적한 길이었고 그저 평범한 라이딩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도로 옆 숲속에서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호랑이는 자전거를 타는 남자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고 남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처럼 움직이는 것, 특히 급하게 달아나는 행동에 반응해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기라도 했다면 그 순간 호랑이에게 사냥감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들은 자전거 위에서 몸을 최대한 멈추고 숨조차 크게 쉬지 않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동안 호랑이는 그들을 바라봤고 귀를 젖히거나 공격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사냥감을 관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 호랑이는 천천히 방향을 틀어 숲속으로 사라졌고 남자들은 그제야 자전거를 움직여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죠.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음 앞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은 성직자급 멘탈이다. 도망쳤다면 지금쯤 뉴스에 추모 영상이 올라왔을 것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호랑이는 절대 큰 고양이가 아닙니다. 숲에서 만난다면 살아남는 법은 딱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바라보지 않는 것. 4위. 브라질 산속에서 찍힌 외계인? 진짜일까? 숲속에서 벌어진 기괴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외계인이 빠질 수는 없겠죠. 이번 이야기는 브라질 해안가 근처의 한 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섬을 촬영하며 돌아다니던 중 멀리 언덕 정상 쪽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팔다리가 길쭉한 존재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존재들은 멀리서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을 흔드는 듯한 동작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그들은 천천히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까지 영상에 찍혀 퍼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팔이 너무 길다. 걷는 모습이 인간 같지 않다. 키가 최소 2m는 돼 보인다. 이건 사람일 리 없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 영상을 두고 외계인이 찍혔다는 주장부터 정부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영상에는 이상한 점도 많습니다. 카메라가 끝까지 멀리서만 촬영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확대도 초점 조정도 하지 않아서 얼굴이나 신체 특징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해상도가 낮고 흔들림이 심해 사람인지 조형물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즉, 그들이 본 것은 정말 외계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멀리 있는 몇 명의 사람 혹은 촬영을 위한 연출이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결국 이 장면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외계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멀리서 본 사람일 수도 있다. 판단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 숲속은 우리 상상이 미치지 못한 것들을 품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3위. 조너선 리드 박사의 외계인 조우 사건. 이번 이야기는 숲속에서 벌어졌다는 외계인 목격담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조너선 리드라는 남성, 그는 스스로를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1996년, 그는 자신의 개가 사라져서 숲속으로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자신의 개가 정체불명의 존재에게 공격당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존재는 바로 외계 생명체였다고 했죠. 놀라고 분노한 그는 근처에 있던 둔기로 그 외계인을 공격했고 결국 외계인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조너선 리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외계인의 몸을 집으로 가져와 직접 보관하고 심지어 자가부검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 모습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그 영상까지 공개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더 극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증거를 남겨놓으려 했는데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밴들이 집 앞에 나타났고 사람들이 들이닥쳐 외계인 시신과 증거 자료를 모두 가져갔다. 나는 협박당했고 모든 걸 잃었다. 이 이야기는 방송 다큐멘터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드디어 진짜 외계인 증거가 나온 게 아니냐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심의 눈초리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죠. 영상 분석가들은 카메라 흔들림, 조명 움직임 등을 봤을 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조작 영상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음성 전문가들은 그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스토리를 지어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말투와 긴장 패턴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학회나 대학 어디에서도 조너선 리드 박사라는 인물은 등록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지어낸 이야기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사라졌다는 건 오히려 진짜였다는 뜻이 아닐까? 믿거나 말거나. 이 사건은 지금도 외계인 논쟁에서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2위. 늑대무리 속으로 들어간 남자. 이번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존재도 괴담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더 위험하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고든 부캐넌 BBC 어스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야생동물 가까이까지 접근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사람이죠. 이번에 그가 선택한 동물은 북극 늑대무리였습니다. 고든은 늑대와 몇 미터도 안 되는 거리까지 접근해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투명 방호 케이지 안에 몸을 넣고 늑대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죠. 처음에는 늑대들이 호기심을 가지며 다가왔습니다. 고든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늑대에게 적대적으로 보이면 안 되지만 너무 겁먹은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마리가 케이지 위로 앞발을 올리고 코를 가까이 들이대며 그를 냄새 맡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늑대 몇 마리는 케이지를 물거나 흔들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고든은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약해 보이면 늑대들이 사냥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괜찮아. 나는 널 해칠 생각 없어. 다행히도 늑대들은 곧 흥미를 잃고 멀어졌고 고든은 살아서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늑대는 야생에서 그 어떤 동물보다 지능적이고 무리로 움직이며 사냥하는 동물이다. 잘못된 행동 하나만 해도 촬영 감독은 그 자리에서 사냥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든은 두려움과 침착함 사이 아주 정확한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장면은 지금도 BBC 어스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촬영 순간 중 하나로 꼽힙니다. 1위. 캐나다 숲에서 들린 정체불명의 울음소리. 처음에 빅풋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중 몇 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짜 영상이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 소리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정말 섬뜩합니다. 이 사건은 캐나다 온타리오의 깊은 숲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남성과 그의 가족이 사냥을 위해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숲 저편에서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길게 울부짖는 소리, 사람이 고통 속에서 외치는 듯한 음성, 또는 어떤 동물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한 매우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들렸고 가족들은 뭐지? 하며 멈칫했습니다. 곧이어 그 소리는 더 크게, 더 가까운 방향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인터넷에 퍼진 바로 그 영상입니다. 이 남성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을 이 숲에서 보냈다. 곰 울음소리도 알고 늑대 울음소리도 알고 엘크나 피마 소리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건 빅풋이 맞다는 주장. 일부는 이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와 동물의 울음소리가 섞인 듯한 특징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미국 북서부 숲에서는 오래전부터 숲 깊은 곳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울음소리 이꼬르 빅풋이라는 전설이 존재했습니다. 다른 동물 소리일 뿐이라는 주장. 전문가 중 일부는 큰 곰이나 늑대가 교믹이나 위협 상황에서 내는 소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슴 종류인 엘크나 모스가 내는 소리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아무도 확실히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결국 확실한 결론 없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